오늘의 주제는 암에 대하여입니다. 암이라는 거는 끝없이 자라는 거다.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성경의원 원장 이재순이라고 합니다. 암 치료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암 환자분들 면역 치료를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게 예전에는 되게 무섭고 불치병이라고 여겨졌지만 현재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흔해진 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암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암을 어떤 예방을 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일상생활과 접목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암이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무한히 증식을 하는 게 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가락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정상적으로는 살이 차올라서 손가락 모양이 되는데, 이 떨어져 나간 곳에 암세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한히 증식을 하니까 혹처럼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장기에 암이 생기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다 보면 결국은 정상 조직, 정상 장기를 누르고 압박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결국 암이라는 거는 끝없이 자라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되게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를 했는데 딱 두 가지 이론이 대립을 해요. 하나는 암은 유전자 질환이다, 유전적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반대로 주장하는 분들은 암은 대사성 질환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서양인들은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 매운 음식이나 짠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위암 발생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이런 근거들로 대사성 질환이라고 많이들 주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두 가지 이론이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웠었는데, 현재는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스위치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스위치가 켜져야지 암이 되는 거고, 이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는 게 바로 어떤 대사성 질환의 환경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이 이론을 접목을 시키면 결국은 내가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거를 잘 컨트롤해서 스위치를 켜지만 않으면 결국 암에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도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요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검진 시스템이 매우 잘 돼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으라고 하고 5년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을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암 표지자라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100%는 아니지만 암이 조금 의심이 되는 그런 단계를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진들을 통해서 최대한 진행되기 전에 조기에 크기 작은 암을 발견을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암은 초기에는 증상들이 잘 없어요. 증상이 있더라도 그냥 별거 아닌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암이 진행을 한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거를 그냥 별거 아니겠지라고 넘기시지 말고 가까운 의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고 검진을 받고,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가 암에 얼마나 안 좋은가요? 스트레스가 암에 안 좋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아주 옛날부터 많은 의사들, 과학자들이 스트레스의 위험성은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스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갈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의 한 2000년 전쯤에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또 병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파제트라는 의사분이 계신데, 이분도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거나 하면 암세포가 엄청 빨리 증식을 하더라. 그리고 또 동의보감을 보면 여성분이 오랜 기간 동안 억울하고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들이 쌓이게 되면 몸에 유방에 멍울이 생기게 되고요.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점점 곪고하면 유암이 된다, 즉 유방암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스트레스라는 게 암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암의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일단 암을 진단하는 병기에서 사용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TNM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암이 얼마나 큰지, 암의 크기나 암의 깊이를 측정을 하는 게 T라는 항목이고요. 임파선 전이가 있는지를 보는 게 N이에요. 마지막으로 다른 장기, 타장기에 전이가 됐는지를 보는 게 M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우리가 결국은 암의 병기를 정하는 거고, 이제 1기에서 4기를 나누는 거는 조금 더 복잡한데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 데도 안 퍼졌고 크기가 작으면 1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퍼진 게 없고 크기가 좀 크다, 그거를 2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파선에 전이가 돼버렸다, 그러면 3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됐다 하면 4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이라는 거는 최근에 많이 흔해져서요. 예전처럼 뭐 암 환자면 이런 병에 걸렸어? 그렇진 않아요. 내 주변에 3, 4명 중에 한두 명은 꼭 암 환자가 있을 정도로 암은 되게 흔해졌고, 그 얘기는 암은 더 이상 무서운 질병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암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에 대해 막연히 공포를 가질 게 아니라 암을 잘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생활 습관들을 잘 주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재순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